문제 읽어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을 때 앞쪽에 m이 의미하는 게 평균이었고요. 뒤쪽에 시그마가 표준편차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자, 오른쪽 표와 같다. 표 보시면은 그 넓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넓이가 보통 확률이니까. 정규 분포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평균이 2고 표준편차 1입니다. 이걸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x가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직선 두 개를 갖다가 주는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x. 그 라지 x랑 스몰 x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변수를 스몰 x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을 볼 때 함수식으로 봐야 되니까 얘가 지금 변수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큰 x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수 취급으로 일단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몇 차 함수입니까 그러면? 5인 2차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 거는 직선을 갖다가 1차 함수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두 개가 만나지 않는다 처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두 식을 같다라고 우리가 출발을 하고요. 얘랑 4x 같다라고 놓고 출발하고, 그 교점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저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죠? 근의 x좌표가,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근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만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건 교점이 없다는 거고요. 교점이 없다를 갖다가 해석하실 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단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허근을 가지면 되겠죠. 실근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정리하실 때는 얘 넘겨서 생각하시면 돼요. 4x가 넘어가시는 거니까요. 여기를 2로 묶어서 표현을 합시다. 이렇게 웃기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다음에 판별식 처리하실 때는 짝수 공식 다 외웠지? 그래서 여기 앞에 짝수니까 4분의 d 이렇게 하면 짝수 판별식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를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부등식인데,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이제 라지 x 제곱이고, 마이너스 4x에서 x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4 빼기 2여서 플러스 2입니다. 이거 2차 공식이고, 그래서 풀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정도 되죠. 그러면 얻게 되는 그 범위가 1초과 2 미만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리고 물어보는 거는 이것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는 확률을 갖다가 찾아달라 이 소리인 것 같습니다. 표 보고 찾을게요. 거기서 표가 의미하는 게 범위 잘 보셔야 돼요. 표에서는 그 x 값도 잘 보셔야 되고, 그 x가 들어가는 그 범위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표에 보시면은 나눠져 있기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여기가 m 이상 x가 x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는 이 x 값이 얘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따르고 있는 지금 정규 분포는 평균이 2고 표준편차가 1이니까 그냥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림으로 그냥 해석할게요. 정규 분포 그림은 그냥 대충 지난 시간에 그려봐서 아시겠지만 평균에 대해서 대칭적입니다.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정규 분포로 본다고 치면 평균이 지금 2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라고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x 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 시그마의 의미가 여기가 n 플러스 0.5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시그마의 의미가 표준편차 되시겠습니다. 여기서는 1이죠. 맞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평균, 그러니까 n 값은 평균이니까 여기가 지금 평균이 2로 잡혀 있죠. 한 칸을 딱 기준을 잡으면 이 기준으로 요 0.5 시그마만큼 더한 거가 되니까요. 여기가 지금 2.5 이렇게 해서 잡히겠지. 그러니까 평균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지금 2니까요. 평균부터 시작해서 그 x가 지금 얘가 될 때, 그러니까 2.5가 될 때, 그 사이의 넓이가 첫 번째 칸에 적혀 있는 게 0.15
0.191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넓이의 의미가 이 0.191호가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 가볍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확률 갖다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림 상황에서 평균이 2였으니까 여기 가운데 평균이 2가 이렇게 올 건데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1초가 2 미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왼쪽에 한 칸 딱 잡으면 여기가 1로 딱 잡으면 이 면적을 갖다가 그냥 찾아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얼른 와.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n 플러스 시그마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가 시그마, n 플러스 시그마라고 되어 있고 0.34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평균이 2고 여기 평균이 2고 시그마가 2니까 두 개 더하면 3인 거죠. 맞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3이 들어가는 거니까 의미 자체는 2부터 3까지잖아요. 그래, 2부터 3까지. 그러면 얘의 의미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이 3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칭이니까 여기랑 똑같은 지점에 여기서 3이 생길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넓이가 얼마라는 뜻이야? 이게 그렇죠. 0.3413. 대칭이니까 넓이는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0.3413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넓이 똑같으니까 결국엔 이쪽의 넓이도 0.3413이 나오니까요. 정답은 3413 이게 되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천천히 읽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 부분이 약간 응용돼서 그냥 난이도가 3으로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죠? 41번. 질문 중간에 있어요? 없어? 질문하시죠. 자, 넘길게요. 41번 아, 여기 41번 넘어가기 전에 37번 문제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37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걸 갖다가 자 보시고 표준정규분 분포표를 갖다 이용해서 해당 확률을 갖다 찾아달래요. 그 확률 변수는 x랑 y 두 개가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x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냐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5.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y가 따르는 것은 평균이 2n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 x 쪽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고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x 쪽으로. 자 이거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을 갖다 찾아요. 자 y고요. 29 이상 이 될 확률을 갖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 이제 가조건 보시면은 지금 F가 F에 25랑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조건은 보면 X가 5 이하가 될 확률과 X가 Y쪽이죠. Y가 26 이상이 될 확률을 더하는 게 1이다. 뭐 이런 느낌과 같네요. 일단 첫 번째 가부터 해석하는 게 조금 필요한데 가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F에 5를 집어넣은 거랑 25를 집어넣은 거랑 같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률밀도 함수, 그러니까 X의 확률밀도 함수인 건데 얘는 지금 결국에는 뭐겠어요? 대칭성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칭성, 그죠? 그러면은 이 대칭성은 일반적으로는 이 가운데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평균값이 와야 되기 때문에 5를 집어넣은 값하고 25를 집어넣은 값이 같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식으로 일단 나와? 평균에 대해서 대칭점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m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5를 넣은 값하고 25를 넣은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그 평균이 이 5 값하고 25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15. 평균은 그 중점을 얘기하는 거고 중점 가운데 오는 값 자체가 얼마? 15죠. 15가 평균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m 값은 일단 가조건을 통해서 도출이 가능하고요. 그 m 값이 도출이 되면 여기가 지금 15로 들어가고
여기가 30이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놓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는 Y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이제 목표인 건데, 그 밑에 거 나조건으로 이제 더 푸셔야 돼요. 나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5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표를 보시면은, Z. 이 표준화 변수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얘는 지금 현재 표준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표준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따르는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하고 지금 시그마 값을 다른 걸 갖다가 써줘서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좀 바꿔볼게요. 표준화를 시키면 또 어떻게 됐더라? x는 이제 z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에서 뭐 빼는 거였지? 평균 빼고 x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 15니까 15가 빠져요. 그 다음에 뭐로 나누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표준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 됐죠? 더하기 Y쪽도 표준화 시켜볼게요. 그 표준화 시킬 때 이 구별을 조금 할게요. 그러니까 X를 표준화 시킨 거를 ZX라고 했고요. Y를 표준화 시킨 걸 표현하실 때 ZY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표준정규분포 위에 올려져 있는 점수들인데 구별을 하려고 제가 그냥 문자 구별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26이고 자, Y쪽 평균 시그마 보셔야 돼요. 30 빠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1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겠지. 계산 조금만 마무리 좀 해볼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ZX가 5에서 15 빼면 마이너스 10인데 5로 나누니까 이거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시그마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정리는 더 안 되고요. 마이너스 4인 것 같아요. 시그마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근데 그 값이 이제 1이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걸 해석해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일단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우리가 표준정규분포 위에 이 점수들을 각각 올려놓을 수 있는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것 자체가 이 두 면적, 그러니까 확률은 뭐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뜻하는 면적과 얘를 뜻하는 면적의 이 면적 합이 얼마라는 뜻이죠? 면적의 합이 1이라는 뜻은 이 면적이 곧 전체의 면적을 갖다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뜻한다는 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는 항상 가운데 뭐가 와요? 표준정규분포니까 가운데 항상 뭐가 와요? 0이 와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2는 0 왼쪽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정도를 마이너스 2 정도로 잡으면 첫 번째 빨간색 네모 박스 친 이 면적은 제가 색칠한 이 부분에다가 동일해지죠? 그러면 노란 색깔로 네모 박스 친 부분을 더했을 때 전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이 노란색은 제가 지금 색칠하는 이 영역이 노란색에 해당해야 되는 거 이해된다 지금? 그럼 결국에는 이 값 자체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붙어야지만 전체 면적이 1이 되겠죠. 맞죠? 그럼 얘를 통해서 시그마를 갖다 결정하면 시그마는 얼마 나옵니까? 시그마는 2로 결정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가 지금 2로 현재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Y에 대한 정보를 다 얻었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의 정답은 얘를 갖다가 찾는 것이니까요. 얘 계산 여기다가 할게요. 마찬가지로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표준정규분포 표를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점수를 표준화 점수로 일단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ZY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9에서 뭘 빼는 거죠? 평균을 빼요. 그 다음에 뭐로 나눠요? 시그마 값으로 나눠요. 이렇게 받아주겠습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0.5 나오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그려놨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입력을 조금 할게. 마이너스 0.5 이상이니까요. 마이너스 0.5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았을 때 대략적으로 뭐 여기 색깔이 조금 잘 안 보이려나? 이렇게 할게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상이니까 여기 이 부분의 영역이 이 뜻하는 것 자체. 맞죠?
근데 표를 보시면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면적은 그 영역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0 이상 z 그리고 그 변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뜻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5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0.5인데 오른쪽에 이 절반의 값은 0.5가 나온다는 건 이해되시죠? 전체 면적 1이니까. 그럼 너는 뭘 갖다가 얻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의 이 넓이, 왼쪽에 이 넓이를 갖다가 얻으려면 대칭성 이용해서 뭘 갖다 찾으면 돼요? 그냥 0 이상 0.5 이하인 부분을 갖다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왼쪽에 이 조그만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그 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0.191호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0.1915인 부분이고 나머지 절반이 0.5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더해서 정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더해서 정답은 0.6915라고 정답을 쓰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해석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해석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하는 것도 포인트 잘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37번이에요. 41번 갈게요. 41번에 보면은 표준화 시켜서 확률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했지, 그지? 그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른 두 집단의 어떤 대상을 갖다가 비교할 때, 보통 표준화, 졸지 마. 졸지 말고. 그 표준화 시켜서 일단 표준화 시킨 다음에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읽어보니까 시험은 딱 3개를 본 것 같고요. 1차 필기, 2차 필기, 실기. 그래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그리고 실기 시험이 있다. 세 가지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나와 있어요. M이라고 쓸게요.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 그리고 정연이의 성적 이렇게 각각 비교돼서 나와 있습니다. 1차는 몇 점으로 들어갔어? 60점, 표준편차 9에 정연이는 68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평균 55점에 표준편차 12점, 그 다음에 정연이 67점 받았습니다. 실기는 64, 그 다음에 여기가 10점, 73점. 지금 비교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 맨 아래줄에 정연이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시험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봐.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점수를 각각을 다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표준정규분포표에 위에 올려놓으면 가장 앞에 있는 게 가장 잘 본 시험이겠죠. 맞죠? 그래서 그냥 정연이의 점수, 해당 점수를 그냥 표준화 점수로 그냥 표준화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정연이 점수 68점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인 부로 일단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연이 점수 67점에서 평균 갖다 빼시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실기 시험들 73에서 평균 64 빼고 10점 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각각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거는 9분의 8 나와요. 얘는 1보다 작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12. 두 번째 게 딱 1 나오네.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계산하시면 10분의 9가 나옵니다. 얘도 1보다 작게 되죠. 그러면 가장 상대적으로 잘 본 시험은 일단 2차 시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실기 시험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얘네 대소관계 비교하시면 됩니다. 90으로 가시면 얘는 90분의 80인 거고 얘는 90분의 81이니까 실기 시험이 더 잘 봤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매기자면 2차 평가가 이게 1순위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이 그 다음이고요. 1차 평가가 가장 못 봤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41번 했고 여기 뭐 질문 없어서 넘기세요. 자, 연속 확률 변수랑 정규 분포 쪽 볼게요. 69번 질문입니다.
중간에 61번 문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상문제입니다. (600명이) 응시한 어느 통계학과 시험에서 응시자의 점수의 평균이 68점, 표준 편차. 어떤 정규 공부를 따르는데 평균이 68점이고요. 표준 편차는 1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따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응시 학생 명수도 확인하셨는데 전체가 600명입니다, 그죠? 전체 600명이고, 자 1차 시험에서는 30명이 1차 합격했대요. 30명이 1차 합격했다. 그 다음에 15명이 추가로 플러스 15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플러스 15명이 2차로 합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1차 합격자와 2차 합격자의 최저 점수. 그러니까 이건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최저 점수를 차를 갖다가 찾아봐라. 근데 주어진 조건에 넓이를 갖다가 주는데 이게 1.44. 이거일 때가 0.425. 그 다음에 023. 1.64일 때 이것이 0.45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문맥상 문제의 상황을 갖다가 보시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면 6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제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알겠지? 이게 여기가 워낙 좀 공식화되고 약간 좀 기호화된 부분이어서 그냥 공식 같은 것만 외워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해 없이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에 응용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을 먼저 이해합시다. 600명의 점수를 싹 다 조사한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그럼 그 600명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구한 게 지금 얘예요. 이 정규 공부를 따른다고 나와 있어요. 600명에 대한 점수가.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분포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야. 여기가 지금 현재 68 이렇게요. 600명의 점수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표준화된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표준정규 분포화 시켜가지고 표준정규 분포로 바꿉니다. 그럼 가운데 무조건 0이 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저 600명의 점수들을 싹 다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정규 분포표 위에 올려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600명의 점수가 분포가 있겠죠? 맞죠? 거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요. 600명 중에 3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확률상 600명 중에 30명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나 이거? 0.0. 20분의 1이니까 0.05죠.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결국에? 5%입니다, 5%. 맞죠? 구등급제도에서 1등급이 4%인데, 그죠? 0.05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잘 봐야 돼. 여기 앞쪽에 이 상위 약 5%에 돼. 그러니까 여기가 면적이 지금 얼마가 되네? 0.05가 되네. 요 점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요 점수를 제가 그냥 A점이라고 놓을게요. 상황이 됐나? 두 번째, 15명이 추가로 합격했지. 그러면 상위로 계산했을 때는 600명 중에 결국엔 합격한 사람들이 1차 더하기 2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몇 명이야? 40? 여기는 5명이겠죠. 맞죠? 600명 중에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45명이 합격한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얼마로 계산이 되니? 라는 뜻이죠. 0.07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또 무슨 뜻이 되냐면 요 면적이 요렇게 면적이 0.07이 되는 그 무언가의 점수가 또 있을 거란 뜻이죠.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놓는다는 뜻이야. 0.075. 075예요? 075. 7.5%가 되겠네, 그러면. 3위. 이렇게 점수 세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표준화가 될 거예요, 결국에. 표준화가 될 것이고,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이 면적과, 나온 면적과 주어진 조건과의 뭔가 연관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표준화된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볼 때는요, 보세요.
0부터 1.64까지 면적이 0.45래요. 이미 좀 나온 것 같아요. 얘랑 연관 지어볼 수 있겠죠? 맞지? 여기 절반이 면적이 0.5인데 0.45까지의 면적이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앞에를 쭉 끊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여기를 1.64로 본다면 이쪽 면적이 0.45니까 결국 내가 이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0.05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더라도 뭐는 안 변해. 이 면적의 값 자체는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이거겠네. 이 1.64라는 녀석이 어떤 것의 정체냐면 이 A, 점수 A의 표준화된 점수가 1.64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저 A점에서 평균 값을 갖다가 빼요. 평균이 68이고 표준 편차 10이니까요. 그러니까 A에서 68점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눴을 때 그게 1.64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양변에 10을 갖다 곱하시면 결국엔 이제 분자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6.4가 나와요. 동의되시죠? 따라서 여기서 A 값 분출이 됩니다. A 값은 얼마나? 68 넘어오니까 여기서 68을 갖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16점을 먼저 더하면 84점이죠. 맞아요. 84.4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점수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1차 합격 최저 점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A값 도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를 계산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0.75인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법을 갖다 사용하면 되겠죠. 이 B라는 점수가 표준화될 때는 얘보다 뒤쪽에 이렇게 잡힐 건데 지금 얘를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쓰일 것이다라고 일단 추론이 가능하고 이런 것 같아요. 여기가 1.44일 때 이 위치가 1.44일 때 이 앞쪽에 요 면적의 값이 0.42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075가 되는 거겠죠. 원하는 목표는 여기에 맞춰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1.44라는 녀석이 B라는 점수를 표준화한 점수이기 때문에 B에서 68점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눈 값이다. 이걸 갖다 풀면 B가 도출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결국엔 이 분자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얘가 14.4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68점을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B값은 최종적으로 68점에서 14점을 더하면 82점이기 때문에 B값은 82.4가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저 15명까지 추가 합격이 된 상황인데 저 추가 합격 중에서 그 마지막 45번째 최저 마지막 커트라인 점수가 82.4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통계는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점수화 시킬 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계 이용합니다. 너네 그 점수 분포도 마찬가지야. 학교 시험 보고 나면 그 전체적인 자료를 어떤 거에 의해서 다 추론을 하게 되냐면 다 통계사용이에요. 정규 분포 다 이제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이런 걸 다 나누게 됩니다. 6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길게요. 그 뒤쪽의 문제는 질문 들어오면 69번이거든요. 그러니까 69번 하기 전에 65번 문제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3문제는 다 체크하고 넘어가요.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5번 문제 보면은 갑자기 조합이 나와가지고 쫄 필요는 없어. 지금 보시면은 그 규칙성 있게 나열되어 있는 걸 갖다 보게 되면 자, 100 콤비네이션 100 그리고 자, 10분의 9 여기에 100제곱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규칙 봐야 되니까. 여기가 자, 10분의 9고요. 그 다음에 99라고 들어가 있고 10분의 1, 1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줄일게. 줄여서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 확인하셔야 됩니다. 110, 여기 94번 끝나요. 그 다음에 10분의 9에 94
3, 여기가 10분의 1의 7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의 값을 갖다가 찾으라고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밑에는 표준 정규분포표고요. 그 해석을 조금만 할게요. 일단 이 표현을 어디서 봤냐면 이항분포에서 봤어요. 이항분포. 그 이항분포의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의 이항분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의 부분이냐면 이산 확률 변수죠. 이산 확률 변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오답했던 거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항분포니까 이항분포의 이제 확률을 구하게 해주는 그 함수를 갖다가 부르는 말이 확률, 이게 연속 확률 변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산 확률 변에서는 뭐라고 부르더라? 확률 뭐뭐 함수. 이게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뭐라고 부르더라?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지. 질량. 확률 질량 함수.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뭐였지? 이항 정리 떠올리면 되잖아, 그죠? 여기에 확률 P에 N, Q에 N 빼기 X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죠? 기억나시죠? 여기서 N은 뭘 뜻하는 거였죠? 이항분포니까 기본적으로 이항분포는 이렇게 사용하잖아. 됐죠? N은 시행 횟수, P는 확률, Q는 1-P 맞죠?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모양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거 보시면 맞죠? 그러면은 어떤 이항분포를 떠올리면 될까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시행 횟수가 100이고 어떤 거의 확률 변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확률은 지금 현재 10분의 9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의 확률 질량 함수의 모양이겠죠, 저게. 그러면은 이걸 따른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합시다. X.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그 이항분포는 어떤 게 충분히 크면 시행횟수. 그렇죠. 시행횟수 자체가 충분히 크면 충분히 큰 상황이죠. 100회면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뭐 30회 이상을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충분히 크면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필요하죠. 평균 어떻게 구하더라? 두 개 중에서. 그렇죠. 자, 평균은 자, 100 곱하기 10분의 9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얼마죠? 90. 90.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했더라? 10분의 9. NPQ였죠?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약분 될 거니까 9 나오죠. 그 여기를 채울 때 평균은 90이고 분산이 보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나와요? 3이지. 맞죠. 3 넣고 제곱 이렇게 해서 넣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그러면은 이 녀석의 끝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결국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건 뭐냐면 이런 뜻이겠지. 맞아? X, 확률 변수 X가 100이 되는 확률이 저 첫 번째 거 이 식의 뜻이 됩니다. 이 식.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죠? 99. 맞지? X가 99일 때의 확률이겠죠. 그러면 마지막이 뭐로 떨어지니까? 더하기 X가 93일 때죠. 이렇게 해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저렇게. 그럼 결론은 뭐냐면 93일 때, 94일 때, 95일 때, 땡땡땡 99일 때, 100일 때니까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쓰는 방법이 몇 이상이라고 하면 돼요? 93이죠. X가 93 이상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를 풀 때는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주어진 게 어쨌든 무슨 분포표니까 표준 정규분포표 맞죠? 주어진 표가 표준 정규분포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표준화 한번 시켜보자.
표준화시키면 변수는 Z로 바뀌고요. 93에서 몇 빼야 돼? 90 뺀 다음에 표준편차 3으로 나눠. 그럼 얘가 얼마지? 1이지. 그럼 너가 찾아야 되는 건 결국에 확률 1 이상의 어떤 확률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표준정비 분포표에서 가운데 0이고 여기 1 딱 잡았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을 갖다가 찾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거기 표준정비 분포표 갖다가 보시면요. 0부터 1까지 면적이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나와 있니? 0.3413. 그럼 내가 원하는 면적은 여기 아니냐, 여기? 얼마겠어요? 0.15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오케이. 자, 0.158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0.1587이에요. 그럼 확률상 몇 퍼센트 정도 되지? 15.87%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어느 대학은 합격자 4명 중에서 3명꼴로 등록을 한다. 방금 했던 거랑 약간 유사한 문제인데 그 합격자 4명 중에서 3명꼴로 등록하면 등록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3. 그렇죠. 확률로 치면 4분의 3, 0.75?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합격자 192명 중에서 138명을 갖다가 등록할 확률. 그러면 전체 시행 횟수가 192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2학년도 192에 자, 확률이 들어가야 돼. 4분의 3이죠. 이 2항분포를 따르는 거고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므로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NP 여기에 NP크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건 계산해야 되겠다. 이게 평균이고요. 이게 현재 분산입니다. 첫 번째 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4436, 4832 3, 24, 4, 36, 144 나오죠. 이게 평균이에요. M 값이고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30. 여기까지가 144니까 4로 나누면 36. 얘가 현재 분산입니다. 분산. 시그마 제곱이에요. 이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144 그리고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채워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찾아야 되는 거는 어떤 확률이죠? 등록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지? 등록한 사람이 138명 이상. 138 이상. 요거 찾아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등록을 확정할 확률. 자, 구해볼게요. 어차피 표준정비 분포니까 또 다시 표준화식입니다. 138에서 몇을 빼요? 144를 빼고 6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러면 표준정비분포표 안에서 확인할 때는 자 여기가 0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이쪽 면적을 말하는 거네. 그치? 여기 구해달라는 겁니다. 0부터 1까지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부터 1까지 찾아가지고 0.5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에서 0.1까지니까요. 0.3413 3413에서 이 3413이 이 부분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0.5를 갖다가 더 하시면 되니까 두 개 더해서 0.8413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 138명 이상 등록할 확률이 그래서 84%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그 밑에 문제 70번 문제입니다. 70번 문제 볼게요. 자, 10점 얻을 확률이 4분의 1, 2점 잃을 확률이 4분의 3인 게임이 있다. 0점에서 시작해서 게임을 1200번 해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얻은 점수가 1560점 이상의 확률. 구하는 거는 현재 10점 얻을 확률이
10점을 얻는다. 10점이 플러스 되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주면요. 총 게임 수가 1200번이니까 2점이 마이너스 되는 것은 몇 번이라고 하면 돼? 1200 마이너스 x번이라고 하면 되겠지. 총 게임의 횟수는 1200회여야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얻은 점수가 1560점 이상이라고 그냥 점수 계산해야 된다. 10점이 x번 플러스가 됐을 거고 얘는 2점씩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에 1200 마이너스 x 이렇게 점수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몇 점 이상이어야 돼요? 1560 이상이어야 돼요. 이것부터 찾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일 확률을 구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거일 확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계산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더하기 2x 1560이니까 두 개 더하면 12x고 그 다음에 2400 넘어가면 2400 더하기 1560이죠. 이렇게 양변 12로 나눠주시면 되잖아. x는 200 더하기 130 이렇게 따라서 x가 330 이상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자 확률 x가 330 이상이 되는 확률을 갖다가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10점을 얻어야 되는 게 330번 이상은 돼야 된다는 뜻이겠지. 자, 어차피 표준적용은 거꾸로 갈 거기 때문에 표준화 시킬게요. 자,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필요하겠네요. 근데 확률 나와 있으니까 10점 얻을 확률은 4분의 1이고 x가 따릅니다. 지금 횟수는 1200번이죠. 이렇게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1200에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1200 아니죠. 이항분포죠. 1200의 확률은 4분의 1 됐죠. 어차피 4분의 1하고 4분의 3 더하면 확률 1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평균 얼마죠? 300. 평균이 두 개 곱해서 300이고 여기에 4분의 3을 한 번 더 곱해야 돼요. 얼마야? 75에 3은 73, 225인가요? 225는 뭐의 제곱이죠? 15의 제곱이죠. 요게 15제곱인 거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15인 거겠지. 자, 표준합시다. 330에서 평균 300 빼고요. 표준 편차 15로 나오는 그럼 계산 어떻게 되지? 2 나오나요? 2? 이렇게? 맞아요? 이거? 그러면 이제 그림 상황에서는 여기가 0일 거고 이쪽이 2일 거니까 2 이상일 확률은 이쪽 면적. 그럼 0부터 2까지 면적 보시면 됩니다. 0부터 2까지 면적은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0.48로 나와 있으면 여기 얼마라고 쓰면 돼요? 0.02 2% 됐죠? 와, 2%밖에 안 돼? 야, 이러면 1200번 게임에서 야, 1560점 이상 확률이 2%밖에 안 되면 이거 게임 할만 나네. 나 같으면 게임 접어. 이거 왜 하나 하겠어? 2% 확률은 그냥 거의 뭐 안 이뤄진다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74번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영화관에서 너 요즘에 영화관에서 영화 보니? 그래? 요즘에 영화 산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영화관이 망해가고 있지 않나요? 영화관에서 낮잠자는 거 진행해 주세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영화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관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영화관 한 번 가면 얼마 내야 돼 요즘에? 15,000원. 너무 비싸. 요즘에 너무 비싼데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지. OTT가 너무 잘 돼. 또 아무도 안 되니까 가격이 또 오르고 아무도 안 되고 또 가격이 오르고. 입장이 100명. 자, 어른일 확률은 90%. 어른 쪽으로 확률 변수 X 잡을게요. 10분의 9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뭐 이상일 확률이니까 어른 쪽으로 기준 x라고 잡은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충분히 큰 시행 횟수를 갖고 있으니까 근사적으로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90이에요. 두 개 곱하면 90이죠. 여기에 90에 9 나오니까 이렇게 따르면 됐죠. 정규분포 따르고 그 상태에서 어린이가 A명 이상일 확률이 0.1587. 그러면은 그 어른이 X명이면 어린이는 몇 명이라고 해야 돼요? 100-X라고 하면 되겠죠? 전체 인원 100명이니까요. 근데 어린이가 A명 이상일 확률이니까요? X가 100 빼기 A가 이하예요. X가 100 빼기 A. 그렇게 처리, 뭐 비슷하긴 한데요. 그냥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A명 이상의 확률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어린이가 A명 이상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100 빼기 A, X. 이걸 써달라는 거겠죠. 맞죠? 따라서 이런 거 왔습니다. 확률 X가 100 빼기 A. 이게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지? 0.1587. 그러면 1587과 연관성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끝에가 보통 팁이 뭐냐면 0.5를 빼거나 더하거나 연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끝에 3 들어가는 거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0.3413 보이니? 네. 여기에 0.3413을 더하면 0.5야. 맞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 봐봐. 여기 가운데 0이 오는데 0.3413이 1까지죠. 여기 1로 딱 잡아버리면 여기 면적이 0.3413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얼마라는 뜻이야? 0.1. 여기가 0.1587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 잘 봐야 된다. 이하로 들어가 있어. 이하. 그러면 대칭해가지고 여기를 딱 끊으면 여기 면적도 얼마니까? 여기도 0.1587이니까 얘 갑자기 왜 이래? 얘 갑자기 왜 이래? 너 뭐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쪽 점수를 뭐라고 봐야 돼? 여기를 100-A라고 보는 게 아니라 표준화 시켜야 된다. 네가 보고 있는 건 표준 정규만 보고 있는 거야. 그죠? 자, 이거 점수 표준화 시킬게요. 평균이 90입니다. 여기서 90 빼요. 10-A고 3분의 1죠. 얘가 지금 얘라는 뜻이야. 그죠? 맞아? 그럼 얼마겠어? 여기니까 여기가 -1일 거 아닙니까? 이 값이 -1이어야 돼. 그러면 10-A 값이 마3이어야 되죠. 결국엔 A 값은 13. 일단 A 값 이렇게 13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 자, 어른이 6A 플러스 6인데 38, 78에다가 6 더하면 얼마냐? 84명. 그래서 어른이 84명 이상. 그러면 이거죠. 어른이 84 이상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표준화. 자, 84에서 평균 90 빼고요. -6. 그리고 3으로 나누면 -2. 요거의 확률을 찾으세요. -2 이상의 확률을 찾으세요. 됐죠? 0부터 2까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0부터 2까지가 얼마니까? 0.477이니까 여기다가 0.5를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답은 0.9772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끝. 솔직히 좀 쉽지 않아? 아닌가?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면은 여기는 그 많은 문제수로 조금 극복이 가능한 약간 영역이라서 그냥 문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오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